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크장고라는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는 이진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이제 파이썬과 장고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파이썬은 2004년 2.4 버전부터, 장고는 2008년 1.0 버전부터 계속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파이썬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파이썬에 관심을 가실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주변에 어떤 아는 개발자분들에게 여쭤봐도 저는 파이썬 쓰고 있다고 하면 그런 언어가 있느냐, 세상의 언어는 C나 C++ 자바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근래에 한 2, 3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파이썬 장고 교육 서비스인 에스크장고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MVP이기도 하고요. 2년 정도 되었고, 서울대학교에서 이번 학기까지 약 2년 동안 이제 파이썬 장고를 알렸고, 이번 학기까지만 하고 이제 서울대학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진행 중에 질문 있으시면 참지 말고 바로 질문 주시고요. 처음엔 병나요. 그래서 일단 진행하기 전에 슬라이드는 본 주소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해 뒀고요. 대소문자 구별하니까요. 대소문자 구별해서 죄송합니다. 대소문자 구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주소니까 본 주소로 들어가시면 이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젠다이고요. 첫 시작은 파이썬 크롤링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웹페이지 유형별 사례 분석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고를 활용해서 크롤링 데이터 저장 및 조회 화면 만들기를 이제 라이브 코딩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크롤링 소개입니다. 크롤링이란 이제 정제되지 않은 웹페이지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는 행위를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보시면, 자, 웹페이지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뒤엉킨 혼돈의 카오스 같은 존재죠. 그래서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가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가 공개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업무에서 바로 사용하려면 해당 데이터가 엑셀이나 CSV와 같은 포맷으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다면 바로 활용할 수 있겠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해외는 그나마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에 그냥 대충 올라가 있어요. 웹페이지에 대충 올라와 있는 데이터를 업무에서 바로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원래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공개가 되어 있는 서비스를 API 서비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API 서비스가 잘 없고요. 심지어 네이버 등에서도 API라고 하지만 잘 유지가 안 되고 있어요.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국회의원 명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명단. 그래서 웹페이지에 있으니까 그 명단을 가져오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 이제 국회 페이지입니다. assembly.go.kr 페이지이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있어요. 근데 총 페이지 수가 하단에 페이징 처리가 되어 있는데 페이징이 50페이지가 넘어요. 맞죠? 그 명단이 필요하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 명단 보시고 일일이 화면을 보면서 엑셀에다가 타이핑을 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힘들죠. 힘든 일입니다. 그럼 이 페이지가 있고, 자, 우리가 크롤링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하단에 현재 이 화면은 웹브라우저에서 보시면은 요즘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에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라는 것이 있고요. 그것을 켜시면은 현재 페이지의 HTML 현황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 여기에 있는 이 글자가 차지하고 있는 HTML은 여기에 있다라고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웹페이지에서 혹시라도 소스 보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국회 사이트이고요. 현재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 웹서버에서 우리가 응답으로 받는 거는 이렇게 HTML과 CSS가 자바스크립트가 뒤엉킨 이러한 응답을, 이러한 복잡한 문자를 서버로부터 이렇게 받게 됩니다. 맞죠? 그럼 이런 복잡한 문자열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 국회의원 이름을 이제 이런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눈이 돌아가죠. 자, 우리는 열심히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카피 앤 페이스트. 그냥 프로그램의 힘을 빌리지 않고요. 일일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클릭을 해서 이름을 보고 그대로 보고 엑셀에다가 적는 거죠. 예.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우리가 파이썬의 힘을 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고도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직접 사람의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고요. 컴퓨터에게 파이썬에게 일을 시켜보면 이와 같은 코드, 해당 국회 사이트에 파이썬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파이썬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제가 원하는 영역의 정보를 가져오겠다라고 딱 화면에 보이는 이만큼의 코드만 실행을 시켜보면 단 몇 줄만으로 이렇게 국회의원 명단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읽어냅니다. 제가 앞에 1년 번호를 코드를 통해서 일부러 부여했고요. 1번부터 297번까지 총 297분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의원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중간엔 생략을 했고요. 이렇게 편리하게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파이썬을 알면은 실제 이렇게 짜는 데에는 길어야 10분 정도의 시간밖에 안 걸릴 거예요. 10분의 시간만으로 효율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긁어내는 그런 활동을 크롤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론 다른 언어도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책도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웹 크롤링, 크롤링을 하는 책도 있는데, 그래서 노드.js로도 할 수 있고, 자바로도 할 수 있고, C++로도 할 수 있고, 루비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C언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파이썬에는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텐서플로우라는 구글에서 나온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도 있죠. 파이썬은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이미 파이썬만 하나만 할 줄 알면은 크롤링, 데이터 수집도 하고, 판다스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도 하고,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머신러닝까지 하나의 언어로서 다 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파이썬을 통해서 웹 서비스 개발, 플라스크나 장고를 통한 웹 서비스 개발까지 한 번에 다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동안 큰 장점이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코드를 이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보신 코드에서 이 for 루프가 있는 부분만 살짝 변경해서 다음 코드를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요. 중간에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썼죠.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썼고, 국회의원 명단을 names라는 리스트에다가 append 계속 추가를 했어요. names라는 이름의 이 리스트에는 국회의원 이름들이 있고요. 제가 판다스에 있는 이 단 두 줄의 코드를 실행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성씨 분포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성이 제일 많은 게 김이박이잖아요. 김씨, 이씨박씨. 똑같이 여기도 제일 많은 분포가 김씨, 이씨, 박씨. 이런 순서대로 성씨 분포가 나옵니다. 맞죠? 이런 것도 데이터 크롤링은 판다스 아니죠. 데이터 크롤링은 파이썬. 이렇게 데이터 분석 혹은 데이터 전처리는 판다스를 통해서 정말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성씨 분포도 그래프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 없고요. 너무 부지런해지지 마시고 게을러지시고 게으른 자는 효율적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고민하고. 그래서 너무 그 작업을 하실 때 이제 반복적인 작업은 사람이 하기보다 이런 파이썬이나 파이썬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램에게 일을 시키면 훨씬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파이썬이 엄청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인 웹페이지 유형별 사례 분석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웹페이지 크롤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분류를 해본 거예요. 단순 HTML 크롤링, 두 번째는 AJAX 렌더링 크롤링, 세 번째는 앵귤러나 뷰나 리액트류의 리액트를 이용한 자바스크립트 렌더링 크롤링 세 가지로 저는 구분을 합니다. 자, 파이썬으로 크롤링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리퀘스트고요.
리퀘스트고, 두 번째가 셀레늄이고, 세 번째가 뷰티풀스4입니다. 자, 이 중에 리퀘스트와 셀레늄이 성격이 비슷해요. 예, 두 가지 다 사람을 대신해서 코드를 통해서 웹페이지에 요청을 보낼 수 있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리퀘스트를 써도 되고 셀레늄을 써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웹페이지를 열 때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자 할 때 만약에 제가 네이버에 접속을 합니다. 네이버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 이렇게 이쁘게 그래픽으로 보여주는데 접속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행위나 혹은 특정 링크를 클릭하는 행위, 그렇죠? 이렇게 클릭하는 행위 등이 서버로 요청을 보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요청을 받으면 서버에서는 응답을 내려줍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내려주냐면 서버에서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스 보기에 보시면은 이런 복잡한 문자열 응답을 내어주면 이 복잡한 문자열 응답을 그래픽적으로 해석을 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웹브라우저예요. 예, 그게 웹브라우저입니다. 자, 리퀘스트는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작고 빠른 브라우저예요. 이 리퀘스트 자체가 하나의 브라우저입니다. 근데 기능이 엄청 적어요. 어떻냐면 웹서버로부터 초기 HTML만 받을 뿐 추가 CSS, 자바스크립트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네이버에 처음에 제가 이렇게 네이버닷컴을 입력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지금 여기에 수많은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가 있고 여러 스타일들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서버에 접속해서 응답을 받을 때 요청이 들어가서 응답을 받을 때 그 응답에 이 모든 스타일, 모든 이미지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페이지 소스북을 했을 때에 나오는 이 복잡한 문자열만 있고요. 여기에는 이미지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예, 어떤 스타일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미지는 어느 경로에 있고 스타일도 어느 경로에 있다라는 위치 정보만 있어요. 예, 그럼 처음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을 하면 처음 초기 HTML을 받아오고 그 HTML 내에 이미지는 어느 경로에 있고 그리고 추가 스타일들은 어느 경로에 있고 예, 그런 여러 가지 경로 정보가 있습니다. 그 웹브라우저가 그 경로에 있는 리소스들을 그 즉시 이제 개별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미지를 웹브라우저 알아서 받은 다음에 이렇게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HTML을 처음에 받았을 때 그 HTML 내에 이미지 링크가 100개가 있고요. 100개가 있고 그리고 CSS 파일 링크가 100개가 있고 자바스크립트 파일 링크가 100개가 있다면 하나의 페이지가 뜨는 동안에 서버로 들어가는 요청은 총 301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지 100개, CSS 100개, 자바스크립트 100개가 되니까. 맞죠? 그러한 작업들을 웹브라우저가 알아서 해주고 있는데 이 리퀘스트는 그러한 추가적인 작업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초기 응답만 받고 끝이에요. 끝이고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어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자열로서만 보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이 작고 빠른 브라우저가 리퀘스트고요. 파이썬으로만 동작합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파이썬이 구동되는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다 구동이 돼요. 네, 맥이건 혹은 뭐 요즘 라즈베리 파이 그런 작은 머신 5,000원짜리 만원짜리 머신이건 파이썬이 돌아가는 거의 모든 머신에서 다 구동이 됩니다. 메모리도 적게 먹고요. 근데 이제 셀레늄을 살펴보겠습니다. 셀레늄은 이 자체는 웹브라우저가 아니에요. 리퀘스트는 웹브라우저이지만 셀레늄은 아닙니다. 셀레늄은 무엇이냐면 브라우저를 원격 컨트롤하는 중개자 역할을 해주는 라이브러리예요. 중개자 역할입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는 셀레늄을 통해서 파이어폭스라는 웹브라우저를 컨트롤할 수 있고요. 혹은 크롬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컨트롤할 수 있고 사파리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떠한 웹브라우저이든지
예. 근데 각 웹브라우저마다 컨트롤하는 방법이 다 틀릴 거잖아요. 틀린데 셀레늄이 일어나 시켜주는 거예요. 일어나. 셀레늄만 사용할 줄 알면 내가 파이어폭스 쓰겠다. 내가 크롬을 쓰겠다. 라고 해서 그 이름만 지정해주면 컨트롤하는 방법은 다 똑같다는 거죠. 예.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셀레늄입니다. 자, 셀레늄을 통해서 우리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혹은 팬텀.js 등과 같은 이러한 웹브라우저를 원격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기존에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브라우저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맞죠? 사용합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브라우저를 그대로 사용하니까 아까 방금 예로 들었던 어떤 웹페이지에 이미지 100개, CSS 100개, 자바스크립트 100개가 있는 웹페이지라면 셀레늄을 썼을 때는 그 웹페이지에 방문하면은 총 301번의 요청이 이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용하는 브라우저도 똑같이 썼으니까. 맞죠? 그럼 그렇게 쓴 만큼 메모리도 많이 먹고 처리되는데 시간도 걸릴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서 개인용 PC에서 웹브라우징 할 때는 한 번에 한 페이지밖에 안 열지만 내가 셀레늄을 통해서 동시에 100개 사이트, 1000개 사이트에 동시에 방문해서 내용을 읽어내겠다고 한다면 컴퓨터는 엄청 힘들어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한 번에 탭을 1000개 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가 엄청 힘들어할 테잖아요. 맞죠? 그래서 셀레늄은 리퀘스트에 비해서는 리소스를 엄청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 도구들 사용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대개 리퀘스트를 통해서 크롤링 할 수 없었던 그동안 웹페이지들을 셀레늄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리소스를 많이 먹지만 좀 더 쉽게 크롤링 할 수 있어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이어가겠고요. 세 번째가 뷰티풀스 4입니다. 4. 4가 빠지고 뷰티풀 숲은 버전 3고요. 3고 뷰티풀스 4라고 꼭 써주셔야 됩니다. 최신 버전이 4예요. 뷰티풀 숲, 아름다운 숲 4는 HTML 파서이고요. 지정 HTML로부터 원하는 위치 형식의 문자열을 획득하실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뷰티풀 숲을 통해서 이런 복잡한 문자열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해주면 뷰티풀 숲이 해당 위치에 있는 문자열을 이제 찾아서, 그러니까 해당 위치의 문자열을 찾아줍니다. 엄청 쉽고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롤링 하실 때는 뷰티풀 숲 4가 정말 최필수 라이벌리고요. 리퀘스트와 셀레늄은 필요에 따라서 리퀘스트 쓰기도 하고 셀레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모든 웹페이지는 사용된 웹 프론트엔드 기술과 구현 방식이 다 달라요. 자, 라면 하나만 봐도 라면을 끓이는 방식은 다 틀리죠. 여러분만 레시피 다 틀리듯이 분명히 똑같은 리액트 썼다, 똑같은 뷰 썼다, 똑같은 앵글러 썼다라고 할지라도 같은 디자인, 같은 기획이 달지라도 만든 사람에 따라서 만든 방식이 다 틀립니다. 만든 방식이 다 틀리다는 이야기는 크롤링하는 방식도 다 틀릴 수 있다는 이야기. 자, 다음 내용에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헬로 에스크 장고라고 해서 웹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진짜 흰 화면에 까만 글씨 하나만 된 글이 있어요. 이 글자는 H1 태그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심플하게 이 웹페이지에 방문해서 이 H1 태그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오는 코딩을 하려고 해요. 그다음 크롤링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쉬워 보여요. 쉬워 보입니다. 쉽지 생각하고 나는 파이썬 크롤링을 열심히 수련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의 코드를 짭니다. 자, 리퀘스트 임포트하고 뷰티풀 숲 임포트하고요. 리퀘스트를 통해서 해당 웹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HTML을 가져오고요. 이렇게 가져온 HTML 문자열을 뷰티풀 숲에 넘겨서 H1 태그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출력하겠다라는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분명히 저는 잘 실행이 되리라 생각을 했지만 막상 해보니 이와 같은 어트리뷰트 에러가 발생합니다. 발생했어요. 분명히 잘 되어야 될 텐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논타입
그래서 논 타입에는 이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없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 find라는 함수의 리턴 값이 논이라는 뜻이에요. 즉 h1 태그를 못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처음에 이 리퀘스트를 통해서 요청을 했을 때 받은 HTML에서는 h1 태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h1 태그를 찾을 수 없어 논을 반환한 것입니다. 분명 제가 예상했을 때는 그 웹페이지만 보고 예상했을 때는 페이지 소스 예상입니다. HTML 헤드 바디에 h1 태그 안에 hello ask 샹고라는 이름의 문자열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저렇게 코딩을 했는데 실제 코드를 까보니 이렇게 코드가 되어 있었어요. 이 코드는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서 나온 코드인데 바디에 div id에 앱이라고만 되어 있고요. 스크립트 index.js라고 되어 있지 그 어디에도 h1 태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죠. 근데 막상 실행해 보면 h1 태그에 hello s 창구가 찍혀 있어요. 찍혀 있습니다. 도대체 h1 태그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자, 보통은 페이지 소스북을 하지 않으시고요.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띄워서 이렇게 찍어 보십니다. 찍어 보면 이 위치에 해당하는 태그가 h1 태그 해서 hello ask 장고라고 찍혀 있어요. 분명히 h1이 있는데 왜 안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찍혀 있어요. h1이라고. 정말 귀신의 코칼 노릇이죠.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뭐가 다른 거지? 라고 봤을 때 자,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소스 보기 메뉴를 통해서 본 HTML이 있고요. 다음에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를 통해 확인하는 HTML 구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틀립니다. 두 가지가 달라요. 페이지 소스 메뉴를 통해서 확인해본 HTML은 웹서버로부터 받은 최초의 HTML이에요. 처음에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가 서버를 요청해서 응답을 받은 최초의 HTML을 페이지 소스 보기 메뉴를 활용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확인하는 이 HTML은 뭐냐면 최초로 받은 HTML을 해당 페이지의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변경이 된 HTML이에요. 네, 변경이 된. 자, 하나의 웹페이지는 HTML이라는 언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그리고 CSS라는 언어, 세 가지 언어를 조합해서 웹페이지를 구성하게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HTML에 있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말인즉 페이지 소스 보기 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데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는 확인이 가능하다면 해당 컨텐츠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추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혹은 페이지 소스 보기를 통해서는 있는데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에는 없다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제거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런 이런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크롤링을 할 수 있고요. 자, 적어도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웹페이지를 만들 때 대개 해당 웹페이지에 보여지는 컨텐츠들은 페이지 소스 보기 메뉴를 통해서 확인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인즉 처음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 그 응답에 그 해당 페이지의 모든 컨텐츠가 다 있었는데 요즘 최근 트렌드에서는 앵귤러나 뷰나 리액터와 같은 그러한 프론트엔드 기술을 많이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 트렌드가. 그런 곳은 해당 컨텐츠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그려지기 때문에 페이지 소스 보기를 통해서는 해당 컨텐츠를 확인할 수 없고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금 페이지는 리퀘스트로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포기하고 셀레늄을 써야 되는 거죠. 자, 셀레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코드가 다예요. 답니다. 셀레늄 설치는 PIP, 아까 설치를 말씀 안 드렸는데, 리퀘스트는 PIP install request라는 명령만으로 설치가 되고요. 라이브러리가
이 리퀘스트 라이벌리는 pip install request라는 라이벌리만으로, 명령만으로 설치가 되고, Beautiful4는 pip install Beautiful4를 뒤에 꼭 써주셔야 돼요. 4 빼면은 버전 3가 설치돼요. 버전 3는 관리가 안 된 지 오래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동작 안 합니다. 꼭 4를 써주셔야 되고. 파이썬 설치들, 아나콘다 파이썬을 설치하신 분은 아마 리퀘스트와 Beautiful4가 기본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설치를 추가도 하실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셀레늄은 설치는 어떻게 하느냐? pip install selenium 명령을 내리면 설치가 돼요. 윈도우, 맥, 리눅스 다 잘 설치가 될 것이고요. 자, 저는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참 좋아하는데,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셀레늄을 통해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띄우고, 제가 파이어폭스를 직접 띄우는 것이 아니라 셀레늄에 대신 띄우는 거예요. 대신 띄워줍니다. 그래서 셀레늄을 통해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이렇게 띄우고, 셀레늄을 통해서 파이어폭스의 이 웹페이지에 접속하라고 명령을 전달하고, 자, 전달하고요. 이렇게 명령을 전달하면 해당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는 이 웹페이지에 접속을 바로 시도하고, 제가 이 명령 내리면 파이어폭스 브라우저가 제 눈에 보일 거예요. 다음에 브라우저.페이지 소스라는 이 속성을 통해서 현재 상태의 HTML, 현재 상태라는 얘기는 HTML은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으니까, 맞죠? 현재 상황의 HTML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받아와서 뷰티풀3에 넘겨서 H1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hello, ask 장고나 이름의 이 문자 ID 출력됨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쓰면은 사람이 접속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죠. 사람도 파이어폭스 쓰고 크롬 쓰니까. 방식이니까 해당 웹페이지가 되게 어떠한 기술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 되게 신경 안 쓰고, 예, 안 쓰고 셀레늄을 통해서 하시면은 편리하게 하실 수는 있어요. 실행이 되죠. 자, 그럼 크롤링 할 때는 무조건 셀레늄으로 쓰면 되겠네요. 예, 쓰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쓰면 되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쓰기에는 셀레늄이 좋아요. 예, 그냥 나는 단순히 혼자서, 그런 거죠. 좀 있으면 또 소리죠. 예, 소리고, 좀 있으면 또, 티켓팅. 새벽 6시에 티켓도 끊어야 되고. 예, 그래서 저 예전에 그런 거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이거 괜히 SRT나 KTX에 듣게 되면은 다 막힐 것 같은데. 예, 계속 제가 티켓 끊는 것에 늦어가지고, 계속 스마트폰 앱이 잘 되어 있으니까 계속 리프레시 하는 거죠. 표가 뜰 때까지. 근데 한 30분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코딩을 한 30분 정도 했어요. 그래서 파이썬 코드로 계속 티켓을 찾아보는 코드를 만들었어요. 찾아보고 한 10초 주기로, 10초? 30초 주기로. 계속 하다가 파이썬 코드로 예약까지는 쉽게 돼요. 결제까지는 약간 복잡한데. 그래서 예약 걸고 저한테 바로 문자를 보내게 했어요. 예약을 걸고. 제 아이디로. 예약 걸고 바로 문자. 그럼 저는 그 문자를 받자마자 바로 KTX나 SRT 앱을 열면은 예약된 게 있으니까 바로 결제 하면 끝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실행해두고 한 2시간쯤 있으니까 문자가 하나씩 날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표가 안 좋은 좌석도 좋으니까 표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유가 생긴 거죠, 마음에. 예. 좀 지나니까, 예. 안 좋은 자리는 과감히 무시하고 또 자다가 또 문자 오면 또 좋은 자리 있으면은 결제했다가 또 좀 지나서 또 좀 더 좋은 자리 있으면 오면 앞에 거 취소하고 또 결제하고 그런 식으로 예, 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크롤링을 통해서 그것도 가능하고 인터파크 그런 쪽에서 티켓 남는 거 발생했을 때 생겼을 때 그런 처리를 내가 직접 흔히 F5 신공이라고 하죠.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크롤링 스킬을 통해서 내가 아닌 파이썬에게 혹은 프로그램에게 그러한 반복 작업을 그렇게 대신 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셀레늄이 어차피 혼자 쓰는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쓰기엔 정말 좋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 경우에 셀러리즘이 좋아요. 뭐냐면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기 싫다. 나 그냥 할 거야. 좋고요. 그리고 내가 요청한 웹페이지가 몇 개 안 된다. 예. 그리고 GUI가 있는 컴퓨터에서 수행한다. 윈도우나 맥이나 내 노트북에서 수행한다. 컴퓨터 사용이 넉넉하다. 그리고 웹페이지가 자바스크립트 동작한다. 뭐 이것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뭐 셀러리즘을 쓰면 돼요. 쓰면 됩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다음 경우에는 셀러리즘을 안 쓰고 싶죠. 요청한 웹페이지가 엄청 많고 컴퓨터 사용이 넉넉하지 않고 자바스크립트 동작이 필요 없다면 전 쓸 수만 있다면 셀러리즘이 아니라 리퀘스트를 통해서 크롤링이 가능하다면 리퀘스트 쓰면 성능이 수백 배 혹은 수천 배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리소스도 셀러리즘에 비해서 훨씬 적게 먹기 때문에 보통 요즘 클라우드에 보시면 아마존 웹 서비스에 람다가 있고요. 애저에 펑션이 있죠. 애저 펑션. 그런 애저 펑션이나 아마존 람다에도 쉽게 올릴 수 있어요. 거기에 개인용으로 쓰면 요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무료 범위에서 쓸 수 있어요. 그럼 리퀘스트는 무료 범위에서 내가 원하는 코드, 내가 원하는 크롤링을 무료 범위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셀러리즘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힘들어져요. 힘들어지고 좀 관리 비용이 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가급적 리퀘스트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면 처리하는 것이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대신에 좀 많이 알아야겠죠. 자, 성능이 좋은 이유는 추가 이미지, 자바스크립트, CSS 등의 리소스들 로딩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거고요. 자, 뭘 쓸지 헷갈려요. 정리해주세요. 정리 들어가죠. 첫 번째 기준, 페이지 소스 메뉴도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컨텐츠가 있느냐. 있으면은 제일 좋은 경우예요. 그냥 리퀘스트 쓰면 됩니다. 페이지 요청해서 받아서 PDF 숲에 넘기고 그 해당 위치를 CSS 셀렉터 문법으로 지정해주면 한 번에 읽어내요.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이제 크롤링 예시 설명할 때 네이버 웹툰 설명 많이 하거든요. 네이버 웹툰 페이지들 한번 보시면 네이버 웹툰 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면 웹페이지 많죠. 뭐 신과 함께도 있고요. 고수도 있고 많습니다. 신과 함께 들어갔다 하면은 자, 이게 첫 번째 주대에 있는 텍스트가 저승편 61화죠. 제가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합니다. 소스 보기에서 자, 저승편 아니죠. 61 있네요. 그렇죠. 그럼 제일 좋은 경우예요. 운이 좋은 경우죠. 이 경우면 그냥 리퀘스트 쓰면 되고요.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경우죠. 이런 경우면은 너무나도 행복하겠습니다. 근데 없다면 다음 페이지로 2단계. 두 번째 기준, 내가 원하는 컨텐츠가 별도 에이젝트 요청을 통해 받아오진 않는가. 여기부터 좀 어려워져요. 여기부터는 웹 서비스 개발을 해보신 분이라면 쉽게 할 수 있는데 해본 적이 없다면 엄청 어려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이제 브라우저가 크롬인데 도구 더보기에 보시면 개발자 도구가 있어요. 도구 더보기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가 있고 자, 메뉴에 보시면 여기에 네트워크 탭이 있죠. 탭을 눌러보시면은 어떤 요청이 발생하면 실제로 한 주에 하나씩 요청 내역이에요. 한 페이지가 뜨는데 이만한 요청을 웹브라우저에서 서버로 한 거죠. 맞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가 여기에 네트워크 탭에서 데이터가 오고 가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어려운 이야기죠. 확인할 수 있다면 어렵지만 그래도 연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받아오고 있다면 리퀘스트를 통해서 대신 받아올 수 있어요. 대신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내역을 못 찾았다면 다음 페이지로. 세 번째, 내가 원하는 컨텐츠가
별도 자바스크립트 로직을 통해 그려지는가? 자바스크립트 로직을 통해 그려진다면 로직을 파이썬 로직으로 바꾸면 돼요. 변환 가능하다면 파이썬 로직으로 바꾸면 끝. 불가하다면 셀레니움, 모르겠거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셀레니움. 맞죠? 그럼 처음 하신다면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웹 개발을 좀 알아야 되는데 처음 하신다면은 첫 번째 기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시면 내가 원하는 컨텐츠에 어떤 문자애들 내가 뽑아내고 싶은데 그 문자애들 받으시고 페이지 소스 보기에서 컨트롤 F 하신 다음에 그 문자애들 찾아보는 거죠. 있으면 리퀘스트, 운 좋은 경우 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고 없으면은 셀레니움 쓰는 거죠. 네, 셀레니움 써서 이제 좀 느리지만 그래도 동작하는 웹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위에서 나눈 분류들 다시 정리해 보자면 단순 HTML 크롤링을 리퀘스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AJAX 렌더링 크롤링은 AJAX라는 용어가 있는데 AJAX는 비동기 A, 비동기 J, 자바스크립트, A, AND, X는 XML 비동기 웹페이지에서의 비동기 통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동기 통신을 통한 렌더링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는 어디서 살펴보실 수 있냐면 자, 멜론 사이트가 있어요. 멜론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멜론은 다들 써보셨죠? 많이 사용하실 텐데 자, 여기에서 이번에 IU가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IU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밑에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검색 결과를 제가 크롤링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IU라고 치면은 IU라는 그 워딩으로 검색한 노래 목록을 얻어오고 싶은 거예요.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지고 있잖아요. 자, 이 검색 결과는 수시로 바뀌죠. 제가 여기에 어떠한 검색어를 입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바뀌죠. IU 입력은 IU 나오고, 예, 뭐 다른 가수 입력하면 다른 가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선호, 치타 있는데 치타라고 해보시면 이렇게 치타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웹브라우저에 네트워크 탭, 자 네트워크 탭이 있어요. 네트워크가 있고 여기에 제가 치타라고 하면은 뭔가 여기 index.json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거의 비슷해 보이고요. IU라고 해보시면 IU 보시면은 뭔가 계속 타이핑 칠 때마다 계속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정 마지막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여기 키워드에 IU라고 되어 있죠. IU라고 되어 있고 응답에 가보시면 좀 옆으로 긴데요. 쭉 가보시면 뭐 스테이터스 키워드에 IU고 뭐 쭉 결과가 있어요. 쭉 옆으로 긴데 이 부분이 뭐냐면 실제 검색 결과입니다. 검색 결과에 대한 JSON이라는 포맷이 있는데 그 포맷으로 된 결과예요. 자, 이렇게 비동기 통신을 통해서 검색 결과가 오고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JSON을 받아오는 것을 리퀘스트를 통해서 한 방에 요청할 수 있어요. 검색 결과를. 그러면 훨씬 적은 메모리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것을 못 온다고 한다면 셀레니움을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웹페이지, 이 수많은 이미지 다 로딩해야 돼요. 다 로딩하고요. 그 다음에 셀레니움을 통해서 해당 검색창을 클릭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을 셀레니움을 통해서 자동하는 거예요, 그냥. 셀레니움을 통해서 대신 클릭을 하고요. 셀레니움을 통해서 대신 IU를 입력하고, 셀레니움을 통해서 대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는 게 아니라 검색어까지만 입력하면 IU 입력하면 셀레니움을 통해서 이 UI가 이만큼 펼쳐졌는지 펼쳐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펼쳐졌으면은 펼쳐진 부분만 영역을 찾아서 읽어내야 되는. 좀 복잡해지죠. 예. 그렇지만 좀 웹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다면 현재 이 웹페이지는 AJAX라는 비동기 통신을 통해서
검색 결과가 보여지고 있어. 라고만 된다면 쉽게 크롤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해당 요청을 새 탭으로 띄워보면 엄청 뭔가 알 수 없는, 이 자체도 알 수 없어 보이지만 제가 확장을 하나만 설치해 볼게요. 크롬 확장으로 JSON View라고 있는데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에는 확장, 익스텐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브라우저의 기능을 더 늘려줄 수 있어요. JSON View라는 확장을 크롬에서 설치해 보시면, 자, 설치가 되면, 설치가 되었고요. 이제 이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 보면 좀 더 보기 좋아졌죠.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와요. IU라고 검색했을 때 멜론 사이트에서 응답을 이렇게 줘요. 줍니다. 아티스트 컨텐츠가 있고, 송 컨텐츠가 아무래도 노래 검색 결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반편지, 나의 옛날 이야기 등등 있고요. 그럼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쿼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IU 말고 뭐 B1, A4나 이렇게 변경을 해보면 이렇게 제가 멜론 사이트를 이용 안 했음에도 쉽게 이렇게 전 B1, A4에 대한 검색 결과를 받아올 수 있죠. 맞죠? 심플하게 아무런 자바스크립트적인 요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소에다가 검색어만 변경해서 엔터 치니까 그거에 대한 검색 결과가 바로 보여진 거죠. 맞죠?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이런 크롤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영역은 개인 취미 영역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겠죠. 되게 일할 때 나는 데이터 분석을 좀 헤비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웹사이트,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좀 많이 긁어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리퀘스트, 셀레늄이 아닌 리퀘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시간이 곧 돈이잖아요. 돈이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고 코드도 훨씬 적어져요. 셀레늄은 그러니까 웹페이지 자체는 좀 쉽게 구동해서 긁어올 수 있는데 셀레늄의 영역은 UI적인 비동기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버튼이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코드도 작성해야 되고 많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AJAX 렌더링을 살펴봤고 리퀘스트를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어려우면 셀레늄. 자, AngularJS, Vue.js, React.js, Vue의 자바스크립트 렌더링 크롤링. 이 경우는 그냥 셀레늄으로 보고. 이 경우에도 AJAX 렌더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단계로 그 페이지 소스 한번 보고요. 두 번째 단계로 내가 원하는 콘텐츠가 개발자 도구의 네트워크 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둘 다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셀레늄을 저도 씁니다. 자, 이도 저도 생각하기 귀찮으면 셀레늄이라는 거죠. 또 우리는 액티브엑스 사이트가 있죠. 정말 저를 미치게 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셀레늄을 통해서 그리고 액티브엑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만 동작하니까 셀레늄을 통해서도 IE를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셀레늄으로 IE를 통해 자동화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해도 짜증나죠. 뭐 계속 설치하다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면 또 확인 누르다 그러고 사람이 해도 괜찮은데 그 귀찮은 것을 코드로 하려면 얼마나 더 귀찮겠어요. 모든 상황을 다 생각해서 해야 되고 하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에게 한번 요청이 의대가 옮겨 있었는데 하진 않았는데 그런 거죠. 이렇게 뭐 그 회사는 이제 토지 관련된 회사인데 매일매일 한 고객의 토지 관련 대장을 요청이 올 때마다 뭐 4개씩 5개씩 떼야 돼요. 한 요청이 의대가 올 때마다. 그러면 그 떼는 것을 사람이 맨날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관련 정보 있으면 똑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만 바꿔가지고 PDF도 출력해가지고 특정 공유 폴더에다 넣어주는 작업을 하루에도 한 60번씩, 100번씩 맨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뭔가 자동화 시켜줄 수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에다가 어떤 내용만 던져주면 그 프로그램이 크롤링, 즉 일종의 웹브라우저 자동화죠. 그걸 통해서 그런 작업을 좀 쉽게 해줄 수 있으면은 좀 더 좀 좋겠죠.
좋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액티브엑스가 있는 사이트 혹은 플래시, 요즘 플래시 사이트가 거의 없죠. 스티브 잡스가 어도비는 이제 너무 일을 안 하고 게으르다고 그래서 얘기해서 플래시를 빼버렸기 때문에 거의 없는데, 플래시 같은 사이트가 혹시 있다면 그 경우도 그냥 피해가든지 안 합니다. 그냥 일은 최대한 안 만드는 게 상책이죠. 그렇고요. 자, 요약. 웹 서비스를 만들어본 경험이 있다면 그 인사이트를 크롤링에 적용해 보실 수 있어요. 웹사이트 만들어봤다면. 네. 그렇습니다. 크롤링은 서비스 개발자의 마음으로 웹페이지를 받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보여요. 보입니다. 자, 예로서 이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 웹툰이 있는데, 자, 이건 나쁘게 악용하시면 안 돼요. 예. 기술이 나쁜 건 아니죠. 어떻게 적용하는 사람이 그런 거죠. 예. 자, 보시면 제가 참 좋아하는 고소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예. 자, 웹페이지가 있죠. 이게 컨트롤이 작동 안 하네요. 빼기. 줌을 바꾸고 싶은데. 일단 보시면 저 지금 줌 아웃이 잘 안 돼서 그런데요. 일단 웹툰은 세도도 엄청 길죠. 쫙 깁니다. 그 이미지가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러 장의 이미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쇼핑몰에 보시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정말 특이한 문화인데 상세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만 각 쇼핑몰의 각 상품마다 긴 거는 한 10,000픽셀 넘어가는 10,000픽셀. 실제로 포토샵에 그거 한번 띄워보시면 컴퓨터 다 죽어나요. 다들 그거 작업하시는 디자이너 분들 최소 컴퓨터 램 16기가 이상씩은 다 받고 있어요. 예, 그 작업 하나를 위해서. 예, 10,000픽셀. 깁니다. 가로도는 한 600, 700픽셀. 그런데, 그럼 그 이미지를 세도 정말 긴데, 50장이건, 100장이건 다 잘라요. 왜냐하면 하나의 통 이미지면, 그 통 이미지가 다 로딩이 되어야만 그 이미지가 보일 테잖아요. 근데 그 쇼핑몰에서 그 유저가 마지막까지 스크롤 안 내리고 상단만 보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좀 더 빠르게 이미지를 띄워주기 위해서 이미지를 다 자르는 거죠. 예, 잘라서 한 페이지에 보여질 정도 크기로 다 나눠주면은 유저가 스크롤할 때 하단에 있는 이미지를 이제 로딩하도록 그렇게 해주면 서비스 운영자 입장에서도 트래픽도 줄일 수 있고 유저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좀 빨리 뜨고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 스킬을 많이 사용하는데 웹툰도 똑같아요. 자, 이 이미지가 세도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개발자 도구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시면 자, 여기에 더블치 뷰어라는 클래스 밑에 이미지가 1개, 고수. 여기 썸네일로 보여지네요. 1개. 자, 두 번째, 2개. 세 번째, 3개. 네 번째, 4개. 맞죠? 다섯 번째, 이미지가 여러 개인데 중간 간격 없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다 다른 이미지라는 거죠. 그럼 이미지 주소가 여기 뻔히 보여요. 보이네? 라고 하고 여기 새 탭으로 띄웁니다. 이미지가 보여요. 수고들 많으셨어 라고 해서 보입니다. 이미지 보이네? 그럼 이미지 주소만 알면 이미지 다운받을 수 있겠다. 예. 그래서 내부 웹툰을 나의 하드에 유료화 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다운을 받겠어. 절대 그렇게 활용하시면 안 돼요. 예. 기술이 나쁜 건 아니니까. 예. 일단 다운받고 싶어 라고 하고 이 주소를 이렇게 카피하죠. 복사해서 파이썬 코드에다가 붙여넣습니다. 붙여넣고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대신 요청을 할 수 있죠. 요청을 해서 이미지 데이터 받아서 파일에다가 세이브합니다. 세이브. 제가 여기 아까 파이썬을 설치했었는데 잘 설치가 되었나 모르겠네요. 파이썬이 잘 설치가 되었네요. 코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크네요. D가 있네요. 있고요. 자, 제가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이름의 노트북을 실행합니다. 이건 웹브라우저 기반의 파이썬 쉐드예요. 웹브라우저에서 파이썬 쉐드 실행하기 때문에 원래 파이썬 쉐드는 이런 까만 창, 명령 프롬프트나 터미널에서 실행하는데 터미널에서 실행하면은 무엇이 안 좋냐면 보여질 수 있는 출력되는 컨텐츠가 글자밖에 안 되는데 웹브라우저에서 수행하게 되면은 웹브라우저니까 출력되는 컨텐츠가 비디오도 되고 이미지도 되고 다양한 컨텐츠가 가능해지죠. 자, 그럼 노트북을 하나 띄워봅니다. 띄워서 제가 아마 리퀘스트 임포트가 되네요. 뷰티풀 쓴 필요 없고요. 자, 아까 제가 이미지 주소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아까 거기에서 세튼 열고 주소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아주 흥분돼요. 이제 이 코드만 실행하면 저는 제 컴퓨터에 제가 원하는 웹툰이 차곡차곡 제 PC 파일로 쌓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고요. 자, 응답에 대한 컨텐츠를 막상 봤는데 분명히 이미지여야 되는데 뭔가 DOC 타입이라고 있고 뭔가 HTML 페이지예요. 분명히 이미지 주소를 가져왔는데 HTML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분명히 난 똑바로 가져왔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새로 고침을 눌렀는데 갑자기 페이지 이런 화면이 나와요. 나 분명히 이미지 잘 봤는데 분명히 같은 주소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비비는 어디에 있냐면 자, 네이버 웹툰이나 보통 웹 서비스상의 이미지들이 있죠. 각 이미지는 모두 다 주소를 가집니다. 근데 그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이미지가 본인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웹페이지 말고는 다른 웹페이지에서 안 보여지길 원하겠죠. 주소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웹페이지에서 이미지 태그 써서 주소 넣으면 이미지가 보여지면 내 웹툰을 그대로 주소만 가져가서 딴 사이트에서 또 서빙할 수 있잖아요. 싫어하겠죠. 예. 그래서 무엇이 있냐면 웹 세상에서는 그 레퍼러라는 헤더가 있어요. 레퍼러는 뭐냐면 현재 웹 요청이 어떤 페이지를 거쳐왔느냐.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이 이미지가 여기에 보여지게 되는데 보여지게 되는데 이 이미지는 현재 웹 페이지를 거쳐서 온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이미지 요청을 처리해주는 웹서버에서 레퍼더 헤더를 체크해요. 페이지를 거쳐왔는지 체크한단 말이에요. 거쳐왔으면 이미지를 내어주는 거고요. 거쳐오지 않았으면은 이미지 응답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 고침하니까 주소도 다이렉트로 들어갔죠. 레퍼더가 없어요. 페이지를 거쳐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미지가 아니에요. 맞죠? 되게 이거 말고 되게 어떤 주소 복사해서 다른 웹페이지 붙여넣었는데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닌 엉뚱한 이미지도 보여질 때도 있어요. 예, 이미지는 딴 웹사이트에서 긁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레퍼더에도 체크하는 거죠. 자,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하면 안 되죠. 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레퍼더 헤더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웹페이지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서 헤더스라고 사전을 하나 만들고 레퍼더라는 헤더 값으로 이 사전을 등록합니다. 레퍼더 헤더 값은 저 값이다 라고 등록하고 다음에 요청할 때 헤더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요청할 때 헤더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웹 요청은 다 복제될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흉내낸 거죠. 흉내내서 다시 보시면 이번에는 뭔가 달라요. 뭔가 로딩도 오래 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내가 매트릭스의 네오가 된 것 같은, 예, 막 보여주죠. 뭔가 잘 받아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길이도 보시면, 아까는 제가 길이 안 봤는데 짧았을 거고요. 지금 길이 보시면, 바이트도 이제 12만 8,900. 예, 바이트 수도 꽤 돼요. 그럼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을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with open, test.jpg, app.write rs content라고 저장을 했어요. 하고 웹 해서 해당 D에 dv 들어가 보시면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받았죠. 예. 어렵지 않죠? 예. 왜 그런지만 알면은 이렇게 되죠. 이미지를 받았어요. 그럼 이것만 잠깐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웹툰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내 하드에 저장을 하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보실 수 있고요. 자, 이 역시 웹 서비스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면 그 인사이트를 크롤링에 적용해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크롤링은 서비스 개발자 마음으로 웹페이지를 받아보는 것이고요. 자, 리퀘스트 크롤링 팁이 있는데 요청 시에 종종 추가 헤더 설정이 필요하실 수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레퍼러. 네, 왜냐하면 요청을 좀 모방을 해야 되니까. 헤더를 설정하지 않으면 응답을 주지 않는 서비스가 있어요. 방금 전과 같이. 자, 레퍼러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어떠한 웹페이지를 거쳐온 요청이냐 라는 것이고, 유저 에이전트는 뭐냐면 현재 요청을 하는 웹서버에 요청을 하는 클라이언트는 다 웹브라우저예요. 그렇죠? 그런 데서 웹브라우저로 가는데, 유저 에이전트는 나는 어떠한 웹브라우저다 라는 정보예요. 저 유저 에이전트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나는 어떤 운영체제이며, 예, 윈도우 버전 얼마며, 예, 브라우저는 어떤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며, 예, 그러한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 정보를 다 분석해서 우리 현재 웹사이트에는 윈도우 사용자가 몇 프로고, 리눅스 사용자가 몇 프로고, 혹은 크롬 사용자가 몇 프로고, 그러한 통계 자료를 내는 거고요. 자, 유저 에이전트. 리퀘스트를 통해서 서버 요청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저 에이전트에 파이썬이 찍혀 있어요. 파이썬이 찍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크롤링 해봤을 때, 특히 예전에 다음 쪽은 유저 에이전트에 파이썬이 있으면 무조건 거부. 응답을 안 줘요. 무조건 응답을 안 줘요. 그럼 일단 보통은 저는 굳이 이제 정체를 숨기지 않는 거죠. 나 파이썬이야 라고 들었는데 응답 안 주면은 뭘까 생각해서 보통 웹페이지는 레퍼더 체크 잘 안 하니까 유저 에이전트 값을 바꾸죠. 나는 윈도우 10의 크롬이야 라고. 예, 똑같이 하는 거죠. 코드는 똑같아요. 코드는 여기에 그냥 똑같이 유저 에이전트만 붙이는 거죠. 그럼 유저 에이전트는 값 모르는데요? 라고 되면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com 보시면은 여기에 자, 좀 긴데 자, 크롬 63.0 여기 있죠. 여기 이게 실제 유저 에이전트예요. 유저 에이전트 크롬 63.0.3239.132 그럼 이 유저 에이전트면 속이는 거죠. 나는 윈도우를 사용하는 크롬 브라우저다 라고 써주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유저 에이전트라고 이렇게 쓰시면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레퍼러도 지정했고 유저 에이전트 지정했고 그러면 좀 더 타이트하게 체크해보면 파이썬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겠지만 되게 유저 에이전트 값으로만 서버 운영자 입장에서는 유저 에이전트만 체크해도 귀찮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에이전트까지 바꾸고 들어오면 그냥 알았다고 하자. 예, 되게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accept language 이 부분인데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분명히 똑같은 주소예요. 똑같은 주소로 facebook.com을 들어가시는데 한글 윈도우로 들어가시면 한글 메뉴가 나오고요. 영문 윈도우 쓰시면 영문으로 나오고요.
일본어도 들어있으면 일본어 메뉴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브라우저 기본 세팅인데 그 운영체제의 기본 언어를 브라우저에서 기본 언어도 가져간단 말이죠. 물론 바꿀 수 있어요. 되게 안 바꾸시니까. 그대로란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페이스북닷컴에 접속할 때 웹브라우저는 알아서 현재 운영체제의 랭귀지를 accept 랭귀지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넘기는 거죠. 그럼 서버에서는 저 언어가 한글이면은 한글 메뉴를 내려주고 영어면 영어 메뉴를 내려주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트에 따라서 accept 랭귀지 세팅이 꼭 필요해요. 언어가 없으면은 서버에서 응답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언어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예. 이 경우는 정말 드문데 제가 한 2달 전에 어떤 그 크롤링 프로젝트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accept 랭귀지가 없어서 크롤링이 안 됐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크롤링을 꽤 오래 했는데 예. 혹시 그 싸이월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싸이월드 추억 속에 그렇죠. 뭐 주식 100%가 단돈 10억에 넘어간 예, 서비스, 비운의 서비스인데 정말 좋았는데 그 싸이월드 사진첩 백업을 파이썬으로 얼마 안 되는 코드지만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예, 사진첩 백업 서비스 지원 안 해주니까 예, 그냥 파이썬으로 만들어서 그때는 뭐 이미지 여러 장도 사진 여러 장도 플래시 파일로 뭐 4장 5장 합쳐 놓았는데 플래시 파일을 여러 장의 JPG로 쪼개는 것도 파이썬으로 만들고 예, 뭐 그런 것도 뭐 가능하는데 그때도 레퍼더와 유저 에이전트만 적절히 조합해서 로그인 넣고 그렇게 해서 크롤링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됐고요. 자, 두 번째 팁으로서 무엇이냐면 모바일 페이지가 있으면 모바일 페이지를 크롤링 하세요. 뭐냐? 보통 네이버 블로그, 카페 많이들 이제 크롤링 하시려고 하는데 자, 네이버면 블로그 네이버. 자, 특정 아무 블로그나 들어가요. 회는 살았죠? 아, 맛있겠네요. 자, 정말 심플해 보이지만 현재 이 화면은 일반 PC 성격의 그런 디자인이에요. 웹페이지인데 여기에 iframe이라고 해서 정말 복잡하게 웹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 경우 여기 이 페이지를 이렇게 크롤링 하시려면 정말 잘 안 돼요. 뭐 iframe 안으로 몇 개 찾아 들어가고 iframe이라는 거는 웹페이지 안에 또 새로운 브라우저를 여러 개 인베딩해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작게 힘듭니다. 그런데 모바일 웹페이지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게 될런지 모르겠네요. m점을 붙이면 안 되네요. 잠깐만요. 주소가 그냥 m.blognaver.com 그럼 이게 모바일 페이지죠. m점. 원래 웹은 반응형이라고 해서 같은 주소로 웹브라우저 종류에 따라 혹은 가로 크기에 따라 PC 화면 UI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혹은 모바일 UI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네이버는 반응형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주소와 그리고 PC 화면 주소가 틀려요. 예. m. 붙은 것이 m.카페네이버닷컴은 네이버 카페 모바일 주소고요. m.블로그네이버닷컴은 네이버 모바일 블로그 주소고. 그럼 여기가 훨씬 여기도 회 사단자가 있네요. 예, 보시면은 여기가 훨씬 HTML 구조가 단순해요. 예, 구조가 단순해. 근데 컨텐츠는 똑같죠? 당연히 똑같기 때문에 크롤링하기 훨씬 좋아요. 예. 그리고 원래 이제 사파리 자체 원래 우리나라의 웹 환경이 바뀌게 된 것도 아이폰 3GS가 수입되면서부터 바뀐 거거든요. 예, 바뀌었는데 그래서 모바일 쪽에가 웹 표준을 훨씬 좀 더 잘 지키고 예, 마크업도 간단하고 좀 잘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롤링하고자 하는 사이트에서 모바일 페이지가 있는지부터 먼저 체크해 보시고 있으면은 예, 무조건 모바일 페이지부터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라이브 대본은 시간이 엄청 남으면 해보려고 했는데 실시간 네이버 검색어, 멜론 검색 부분은 이따 시간이 남으면 한번 해보고요. 자, 장고 쪽을 한번 소개해
소개를 하려 합니다. 장골 활용하여 크롤링 데이터 저장 및 조회 화면 화면이네요. 못하네요. 자, 크롤링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이터. 그쵸? 크롤링 했으니 뭔가 저장하고 싶죠. 한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을 할 수 있어요. CSV라는 포맷, 엑셀과 호환되는 포맷인데, 엑셀은 데이터와 스타일이 있지만 CSV는 데이터만 있어요. 이런 CSV 포맷이 있고요. 혹은 JSON 포맷으로도 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 쪽 하실 때 보시면 CSV 포맷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실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이냐면 DB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는 데이터만 던지면 돼요. 데이터 관리는 데이터베이스가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나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라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물어보면, 즉 쿼리하면, 질의하면 데이터베이스가 그 데이터를 찾아줘요. 맞죠? 그런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DB에다가 저장하실 수 있어요. 뭐 그냥 간단한 거는 CSV나 텍스트 파일로 만드시면 되겠지만, 뭐 실제 업무에 사용하실 때는 그리고 꾸준히 크롤링해서 그 내역을 뭔가 결과를 계속 남겨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DB가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때 첫 번째 선택 지원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내가 직접 DB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기 조금 뭐랄까 운영하기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혹은 애저에 있는 스컬 스토리지 활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부분은 제가 지난 파이썬 코드에 2017년 12월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한 게 있어요. 애저 펑션 활용한 파이썬 크롤링 스케줄링이라는 건데, 저 링크 제가 소개해 뒀고요. 보시면 여기도 한 30분 동안 제가 딱 발표한 거예요. 조회수가 한 240 정도 되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냐면 애저라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클라우드 기술 이용해서 내가 실행을 하기 원하는 코드를 내 노트북에 두고 실행하지 않고요. 난 노트북에서 들고 다녀야 되는데 두지 않고 애저 MS 애저 공간에다가 내 코드를 올려두면은 MS에서 그 코드를 스케줄링 해주고 한 결과도 MS에 있는 그 애저 테이블에다가 이제 저장도 해주고 내가 원할 때 그 내역을 CSV도 다운받을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 하면서 로컬 컴퓨터에 아무것도 설치 안 해요. 그냥 애저 가입하고 웹브라우저에서 다 끝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로컬에서는 자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엄청 많죠. MySQL, PostgreSQL, 뭐 MS SQL, Oracle 정말 많은데 SQLite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SQLite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 다들 요즘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니까 안드로이드 앱, iOS 앱별로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씩 있어요. 그 앱만을 위한 DB 앱마다 다 있다는 거죠. 보통 그 DB로서 SQLite DB도 많이 사용해요. SQLite DB는 싱글 유저, 혼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원되는 크기가 작지 않아요. 수테라바이트까지 지원해요. 대신에 여러 명이 동시에 못 쓴다는 거죠. 그런 제약상이 있는 거죠. 혼자 사용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세스도 그냥 혼자 계속 쓰는 목적이에요. 근데 SQLite를 웹 서비스에 올리면은 쓰는 거 혼자 쓰더라도 읽는 거를 동시에 수십 명, 수백 명 읽어버리면 성능이 안 나와요. 그런 건 알아야 되는데 일단 뭐 로컬에서는 SQLite DB가 쉽고 별도 셋업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파이썬은 SQLite를 기본 지원하니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코드가 import SQLite 3, SQLite connect 해서 해당 파일명 넣고 쭉 실행해주면 멤버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홍길동 필드도 네임 필드, 코드 필드 만들었고요. 홍길동 코드 1, 2, 3, 4, 5, 김철수 필드 1, 2, 3, 4, 6, 이영희 필드 1, 2, 3, 4, 7 세 개의 레코드를 바로 인서트하고요. 커밋, 저장하고 거기에서 셀렉트해서 해당 결과 조회하고 이 코드만으로도 끝내요. 파이썬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잘 동작합니다만 로직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그리고 중간에 다른 DB도 바꾸려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SQL 쿼리 부분은 DB마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다릅니다. 그래서 ORM이라는 것을 써보려 합니다. ORM. ORM은 무엇이냐면 원래 데이터베이스에 쿼리할 때는 SQL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SQL이 매 DB마다 틀리단 말이죠. SQLite 3 위한 DB, SQL 틀리고, MySQL 틀리고, PostgreSQL 틀리고, Oracle 틀리고, MSSQL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근데 ORM은 그러한 그 SQL 부분을 추상화해서, 파이썬이면 파이썬용 ORM이 있고요. 자바면 자바용 ORM이 있고, 루비면 루비용 ORM이 있고, 고면 고용 ORM이 있어요. 언어마다 거의 다 있어요. C++용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각 언어의 ORM을 사용하면은 되게 추상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좀 되게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을 잘 해줘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되면 뭐 직접 손으로 짜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웬만한 경우에는 유용하다는 거죠. 그럼 파이썬에서는 국내에서는 장고 모델과 SQL 알케미를 씁니다. 그래서 장고는 웹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만 쓴다는 선입견은 필요 없고요. 웹 화면 없이도 모델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파이썬 코드, 정말 몇 줄 안 되는 코드만으로 작성해서 제가 앞서 보셨던 뭐죠? 국회의원 목록 긁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장고 통해서 각 국회의원별로 댓글 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 목록 297명의 목록을 일일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DB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크롤링을 통해서 한 방에 DB에 넣고요. 넣고 댓글 다는 건 사람이 달아야죠. 그렇죠? 그런 것을 해볼 수 있다. 장고 모델과 SQL 알케미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수행을 해볼 텐데 지금 시간이 16분이죠. 한 20분 정도면 될 거예요. 자, 잠깐 한번 살펴보죠. 일단 현재 제 상황은 무엇이냐면 아나콘다 파이썬이라는 이름의 이거 필요 없고요. 이제 파이썬 배포판만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pip 인스톨 명령으로 장고를 하나 설치를 하려 합니다. 인스톨. 장고만 설치되면 돼요. 자, 장고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되고요. 이게 지금 창 크기가 가로가 너무 작게 잡혀 있어서 글자가 밀렸어요. 설치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설치가 잠깐 걸리네요. 제가 하나를 더 받겠습니다. 자, 코딩 할 때는, 보통 크롤링 하실 때는 주피터 노트북, 제가 방금 썼던 노트북으로 충분하지만, 실제 개발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혹은 아톰이나, 이런 편집기가 있으면 좀 더 편리하게, 개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설치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MS에서 만든 유료 툴이고요. 코드는 무료 툴이에요. 무료 툴이고 윈도우면 리눅스 다 지원합니다. 근데 만든 언어는 C샵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예요. 일렉트롤이라는 프레임워크로 개발되어 있고요. 자, 설치하고 있고 장고도 설치됐네요. 그러면 장고 어드민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 장고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제가 그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가서 python makefile run server라는 명령을 내려주게 되면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게 되면 서버가 지금 뜨고 있어요. 서버가 뜨고 있고요. 서버가 떴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접속합니다. localhost 8000으로 접속하면 이렇게 웹페이지가 뜨죠. 환영합니다. 장고를 만드신 웹페이지라고 떴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서버는 항상 켜둔 상태로 두고요. 두고 여기도 코드를 좀 올려야겠네요. 올리고 자, 여기에서 해당 디렉토리로 다시 이동해서 저는 이제 자, 스타트 앱 뭐라고 하죠? assembly라는 이름의
원래 장고 앱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요. 자, 설치가 다 됐네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편집기가 설치가 되었고, 그 메뉴를 통해서, DV에 열면은, 이렇게 파일이 내역이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어셈블리가 있죠. 모델스가 있습니다. 자, 저는 그 국회의원 명단을 읽어와서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저장할 거냐면 한 명의 데이터를 어떠한 포맷으로 저장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돼요. 한 명의 데이터를. 자, 클래스 멤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름. 지금 일단 뭐 이름만 가져와 보죠. 간단하게. 이름을 저장하는데 이름은 최대 20자까지 하겠다. 이렇게만 정했죠. 이렇게만 정해두시면 되고요. 필요하면 여기에 나이나 혹은 뭐 지역구 그런 거 다 추가할 수 있어요. 추가하시고 자, 금방 만든 앱을 어셈블리 자, 이렇게 추가하고 원래 장고에는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 어셈 마이그레이션스 make migrations 오타했네. 오타했군요. 다음이 migrate. 예. 자, 이렇게 하시면 전 지금 make migrations라는 명령 엄청 울리네요. 네. 예. 왼쪽을 빼나요? 아니, 그냥 놔두시고요. 요거. 예. 아, 이거 끄면 되나요? 아, 울려서 그런가요? 예. 너무 울리나요? 예. 자, make, 이상하네요. make migrations라는 명령과 migrate 명령으로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dir 해보시면은 db.sqlite3라는 파일이 총 바이트 수죠. 뭔가 늘었어요. 늘고 실제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고요. 제가 여기에서 어드민에 들어가서 금방 만든 파일을 어드민에다가 등록하겠다라는 것을 하나 해줍니다. 멤버고 어드민 사이트 레지스터 멤버 이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슈퍼 유저라는 것을 하나 생성을 해줄 텐데 이렇게 생성해 주시면 마이그레이트를 빼야 되죠. 해주시면은 유저명은 에스크장고 이메일은 패스 암호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면 슈퍼유저가 생성이 되었어요. 제가 방금 파이썬 코딩으로 해준 일은 뭐냐면 한 줄 추가한 것이고요. 두 줄 추가했고 모델 코드 추가한 게 다거든요. 근데 웹페이지에서 여기에 슬러시 어드민이라는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어드민이 뜨고 여기에서 여기 어셈블리의 멤버스가 보이죠. 클릭해서 보시면은 목록이었고 애드 멤버 누르시면 여기에 멤버도 추가할 수 있어요. 이진석 하시면은 애드 누르시면 멤버 오브젝트에 이진석이 있죠. 저장이 된단 말이죠. 이제 웹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아까 국회의원 사이트 www.assembly 자, 어셈블리 가서 국회의원 목록 현황에 가서 밑에 페이지 보고 이제 열심히 보고 적으면 되겠죠. 예. 어느 세월에 1페이지, 한 페이지 6명밖에 안 보여져요. 보이시고요. 클릭 다음 해보시면 마지막 페이지가 50페이지네요. 그렇죠. 근데 이 페이지 부분도, 이 크롤링하는 부분도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 찍은 게 있는데 그냥 구글에서 국회의원 크롤링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제일 위에 뜨네요. 예, 예전에 10분, 딱 10분짜리 영상이에요. 예, 저 사이트 어떻게 크롤링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한 거고요. 저 내역대로 보시면, 자, 현재 한 페이지에 한 명씩밖에 안 보여지지만,
제가 약간 고치면요. 로퍼 페이지 여기를 약간 고치면 현재 1명, 2명, 3명, 4명, 5, 6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자만 살짝 고치면 로퍼 페이지를 아까 297명이었으니까 300으로 고치면 1명, 2명, 3명, 4명, 5, 6명 따다다다다다다 해서 마지막에 황희까지 297명이 다 한 방에 보여져요. 이 주소만 알면. 이게 원래 웹페이지 만든 사람이 한 페이지에 6개만 보여주도록 인자로 처리해 놓은 부분을 제가 강제로 300으로 고쳤어요. 예, 만든 사람 입장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주소만 제가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이름만 빼오면 되겠죠. 이름 빼오는 부분을 잠깐만요. 노트북을 꺼버렸네요. 뒤에 DV에 자 노트북에서 다 띄워서 이름만 크롤링 뽑아오는 코드만 잠깐 짜보죠. 자 여기에서 아까 코드가 있고요. 여기 새로 고침 해보고 자 뭐 만한 이걸로 됐고요. 자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그 URL이 있었죠. URL이 있고 다음에 URL을 통해서 request get URL에서 HTML을 읽어옵니다. 읽어와서 임포트 다시 해야겠네요. import request 해서 읽어옵니다. 읽어와서 HTML 보니까 여기에 검색 결과에 뭐 강길부 뭐 해서 강병원 해서 여러 국회의원님들의 이름이 다 있죠.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HTML이 얽혀 있는데 여기에서 이 국회의원님들의 이름만 뽑아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름만. 예.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보느냐면 여기에서 그냥 페이지 소스 보기 한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구조화가 안 돼서 보기 힘들어요. 이 경우는 그냥 개발자 도구 띄워보시면 현재 이 페이지는 페이지 소스 보기 했을 때 HTML과 이 개발자 도구로 봤을 때 HTML이 똑같아요. 자바스크립트로 변화가 없다는 페이지라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네트워크 탭을 떼어서 보시면 좀 더 구조화된 형태로 보여집니다. 맞죠? 확실히 정리되어 있죠? 다음 분. 보시면 여기에 재선도 찍혀 있고, 예, 홍익표 의원 있고, 여기에, 예, 쭉 있죠? 있고, 다음 분. 자, 여기 보시면, 홍일표 의원 사진, 뭐 등등. 저기 있네요. 이 부분은 어느 영역일까요? 아, 여기군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A라는 태그의 href 속성으로, RF 속성에 JS-MEMPOP이라는 문자일이 포함이 되어 있는 A 태그만 다 긁어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beautiful4도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숲은 HTML은 HTML parser를 쓰고요. 자, 숲 select. 자, 저는 A 태그를 찾아내는데, 자, href 속성으로 JS, MEMPOP이 포함이 되어 있는 태그만 다 긁어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긁어져요. 그쵸? 다 긁어지죠. 그럼 여기에 뭐만 찾아내면 돼요? A 태그 안에 있는 이 문자열만 뽑아내면 되죠. 그쵸? 저 문자를 뽑아내는 게 for tag in 이렇게 해서 print tag.txt라고 쓰시면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럼 이 코드를 이 몇 줄 안 되는 코드를 저장할 때 이 문자열만 그대로 제가 장고 코드와 연동을 해서 써보면 자, 코드가 있고요. 코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이렇게 됐고 이 코드도 위에도 올리고 이 코드도 이렇게 빼고 이렇게 쓰면 되죠. 정말 몇 줄 안 되는 코드죠. 아까 앞서 보셨던 코드입니다. 예, 코드고요. 그럼 이 코드를 제가 그대로 카피해서 자, 장고에
장고 쉘을 실행합니다. 이 쉘은 장고에서도 노트북을 쓸 수 있지만 그러기엔 세팅이 좀 필요하고 제가 코드를 이렇게 붙여놓고 그래도 실행해보면 이름이 쭉 출력이 되죠. 그럼 제가 names 빈리스트 하나 만들고 for tag in soup select a 태그에 href 속성으로 js memfab 속성이 있는 태그만 읽어서 names append 태그의 텍스트를 append 하겠다. 저거 오타 쳤네요. 뒤에 대괄호가 안 닫혔군요. 이렇게 쓰고 다시 해보시면 names에는 이렇게 이름이 있죠. 총 인원은 297명이고요. 그러면 from assembly.models의 멤버고요. 자, for name in names에서 member object.create name으로 name을 넣겠다라고 실행만 되면 현재 이 코드 names를 순회하면서 이 방금 제가 만든 모델 코드 있죠. 이 모델 코드 통해서 실제 DB에 인서트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고 조금 걸리네요. 이렇게 걸릴 코드가 아닌데. 그러면 실행이 되면 새로 고침해주면 얘가 끝나야 열릴 것 같아요. SQLite죠. 동시 접속이 잘 안 된다는. 예. 몇 명만 할 거 그랬나 봐요. 이제 끝났네요. 그럼 새로 고침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름으로 보여주면 좋겠어요. 이름이 아니니까. 이름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를 dfs str 이름을 이렇게 써버리면 자,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나와졌고 그러면 어드민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일반 유저들이 저 목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명단을.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볼 수 있는, 아니죠. 일반 유저들이 볼 수 있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그 기능을 URL 최상위 들어오면 뷰스의 인덱스. 자, assembly assem bli 자, 여기 실제 기능을 만들어 줄 건데요. 실제 코드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자, from 장고 views의 제네릭에 실제 코드는 한 4-5줄 정도 돼요. 리스트 뷰고 현재 모델스에서 멤버 가져와서 인덱스는 listView.asView 모델은 멤버 이렇게 저장을 해버리면 서버가 잘 돌고 있나요? 돌고 있는 것 같네요. 돌고 새로 고침해주면 이렇게 오디오가 바뀌었죠. 아니죠. 오디오가 바뀌는 처음 오디오죠. 어셈블리 멤버 리스트하는 템플릿이 없다는 오디오인데 저 HTML이 있어야 웹페이지가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HTML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파이썬 코딩은 2줄로 끝났어요. 장고 코딩 2줄로 끝났고요. 여기에 어셈블리 밑에 템플릿 하나 만들고 다음에 어셈블리 밑에 템플릿 밑에 어셈블리 하나 만들고 여기에 제가 멤버 list.html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다가 제가 for member in member list and for 이렇게 쓰고 여기에서 그냥 멤버 이렇게 써주면 잠깐만요. 이 부분은 자 이렇게 써주면 뭐죠? 못한가요? 날카로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터치네.
네, 됐네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보여지죠? 맞죠? 이게 DB에 보여지고, 시간 관계상 댓글까지 못할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한 부트스트랩 스타일만 살짝 입혀보면요. 부트스트랩이라는 CSS 프레임워크 있죠? 이거를 간단히 써보면, 자, 부트스트랩을 사용하면 웹페이지가 내가 생각지도 않게 이쁘게 나온다는 그런 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쁘다고 해서 그게 뭔가 확 바뀐 거 아니죠? 뭔가 바뀐 걸 느끼셨나요? 스타일 정도 뭔가 살짝 바뀌었는데. 자, 조금만 더 만져보죠. 여기서 느끼셨다면 눈썰미가 참 좋으신 거고요. 부트스트랩에서 이그젬플에서 스타터 여기 상단 바만 가져와 보죠. 상단 바 부분의 코드가 한 이쯤 될 텐데 이 코드를 제가 여기다가 긁어서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섀도우 고침해보면 바가 생겼죠. 바가 생겼고 여기에 지금 글이 밑에 숨었잖아요. 숨은 이유는 바가 공중에 떠 있어서 그래요. 떠 있는 것을 제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픽스드 탑 부분을 제거하고 제거하면 이렇게 보여지죠. 여기서 이 스타일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테이블로 살짝 감싸주면 원래 대도하면 좀 크롤링 할 때 이미지도 긁어오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못한 점이고요. tr 태그 쓰고 다음에 td 태그 쓰고 그래서 막상 태그를 컴퓨터가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좀 약간 버벅이네요. 저장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 여기에서 클래스의 테이블 호버, 테이블 보더드라는 이름의 스타일 적용해주면 이렇게 약간 들어가고 부트스트랩에서 약간 스타일을 컨테이너, div 클래스, 로우, div 클래스, 콜 sm12 뭐 별 큰 거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 감싸서 중간에다 넣어주면은 약간 가운데도 몰리죠. 맞죠? 몰렸고 여기에 스타일을 보시면 부트스트랩 CDN에서 부트워치 보면은 스타일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고르는 거죠. 핑크 좋네요, 핑크. 핑크 색깔을 써보겠다 하면 위 부분의 색깔, 이 영역을 날리고 이렇게 대체하는 거죠. 대체해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쓰시면 핑크가 나와야 되는데 다크 영역 같아요. 다크를 빼면은 너무 같네요. 이 정도가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조금 시간을 한 15분 정도 더 쓰면 여기에다가 제 이름이 제일 위에 있네요. 자, 여기에다가 각 국회의원들마다 별도 웹페이지 하나씩 만들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각 국회의원들마다 정말 시간이 없으면 뭐 하면 되냐면 한 4-5줄 코드만 붙여 넣으면 페이스북 댓글을 달 수 있어요. 페이스북 댓글 달 수 있고 혹은 직접 장고로 코드 만들어서 붙이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크롤링한 내역을 DB에 적용하는 것을 장고라는 웹 프레임워크 통해서 DB에 저장하고 단순 저장만 해서는 재미가 없으니까 거기에 장고를 통해서 웹페이지를 만듦으로써 크롤링한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여주는 그런 식의 코딩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코드는 HTML이 제일 복잡하고요. HTML이 제일 복잡하고 파이썬 코드 이만큼 이 코드도 한 2줄 추가한 것 여기도 이 정도 모델 코드 정도가 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것은 이제
장고 프로젝트 생성, 슈퍼유저 계정 생성. 그래서 장고를 통해서 한번 크롤링을 수행해봤고, 웹을 통한 주어에도 해봤는데, 익명 댓글 구현을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예, 그냥 패스하고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본 크롤링 그 내역을 조금 발전시켜서 각 국회의원별로 뭔가 댓글 남길 수 있는, 아무도 안 써도 혼자만 쓰더라도, 예, 그런 페이지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인생은 짧습니다. 파이썬 쓰시고 장고 쓰시고요. 예, 모두,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